안녕하세요. 해커 스텝스 독해 손승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역시 10월 우리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또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다운 받으셔서 그냥 풀지 마시고 시간을 좀 맞춰 놓으시고 한 8분 30시간에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빈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2000년 7월에 콩코드가요 추락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 하고 나서 활주로에 있었던 이 파편이 바로 이 연료 탱크에 구멍을 내고 나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신이가 소식하는 구조 블랭크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상승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요 콩코드는 유일한 여객기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뭘 했었던 소위 이 방음 장벽을 깼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거의 35년 동안이요 소위 뭐가 있었다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에 하나로서 여겨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추락이 있고 나서는요 이 대중들의 어떤 이런 의심 뭐에 대한 이 비행기의 어떤 안전성 또는 소위 뭐겠습니까 어떤 높은 어떤 이런 운용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결국은 이 비행기를 소위 파멸로 빠뜨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뒤에 보시면 바로 이 비행기를 운영했던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바로 이 비행기들을 소위 뭘 했다라고 퇴역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소위 추락을 하게 된 이 사고를 우리는 뒤쪽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자, 뒤쪽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A. 바로 이 대중들의 어떤 또는 승객들의 어떤 의심, 이 자신감이 될 수 있겠죠. 확신, 뭐에 대한 초음속 비행에 대한 어떤 이런 승객들의 어떤 이런 자신감을 소위 무너뜨리게 됐다. B번에 보시면 소위 새로운 어떤 비행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 C번에 보시면 항공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법률을 만들어내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D번에 보시면 result in입니다. 자, result in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 바로 사고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됐느냐? 좀 더 속도가 느린 비행기를 좀 요구하는 규정이 결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보시면 중간에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바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보시면 좋은 내용 쭉 앞쪽에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사고가 있게 되면서 바로 뭘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대중들의 의심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비행기를 소위 어떻게 보면 파멸로 이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를 주는 건 뭘로 갈 수 있을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소위 어떤 이런 실내적인 부분 또는 어떤 이런 자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운시키게 되는 어떤 이런 쪽으로 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를 주는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이 연결어에 대한 부분은 보기를 꼭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맞는 연결을 고르는 거겠죠. 우선 A번에 보시면 consequently입니다. 우리 consequently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결과적으로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중요할 거다. 이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게 되죠.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instead입니다. 자, 우리 instead라든지 rather라든지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어에서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nstead 대신에 rather 하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on the contrary 하게 되면 반대로 뜻은 제각각인데 얘네들 소위 이제 묶여서 우리는 얘네들 뭐라고 한다? 교정이라고 하는 거죠. 나레이버비 같은 느낌. 그래서 앞에 내용 아니고 뒷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느낌의 연결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생에서 곰 만났을 때 위험 무릅 쓰는 거 아니에요. not. 뭐예요? 열심히 도망치셔야 돼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이런 교정이 되는 거죠. 약간 나데이버비 같은 느낌. 아니에요? 뭐뭐 해야 해요. 이런 느낌으로 갈 때 쓸 수 있는 게 교정이 될 거고요. C번에 보시면 otherwise입니다. 우리 otherwise나 or el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적으로는 다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이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연결을 쓸 경우에는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곧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뒷문장에서 우리는 여행을 취소해야만 할 거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결국 뭐가 될 거냐? 우리가 여행을 취소해야만 하려면 비가 계속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앞에 비가 멈춘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정보에 대한 반대 내용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연결어가 otherwise나 or else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다음 마지막 D번에 보시면 however입니다. 우리 however는 뜻적으로는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은 대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however는 약간 역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약간 흐름상에 약간 역행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갈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보통 또 however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직원분들 주목하십시오. 우리 회사 휴가 정책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직원분들 지금 현재는 휴가를 가려면 소위 3주 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한테 소위 서면으로 이 요청서를 좀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나온 내용이 나오게 되죠.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바로 뭐가 될 거냐? 서면의 요청은 바로 뭐다? 여전히 요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치 이렇게만 보게 되면 뭔가 개정된 정책이긴 하지만 앞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뒤쪽에도 똑같이 또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리 1주 전에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의 프레임은 마치 앞쪽 내용을 보게 되면 개정이 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변화적인 부분이 없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뒤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뭐겠습니까? 3주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1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소위 뭐가 될 거냐? 약간 역행하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때가 however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however 같은 경우 우리가 정말 대조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순차적인 어떤 진행이라기보다는 약간 역행하는 느낌으로 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때 갈 수 있는 건 however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어 같은 부분은 항상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프레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골라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달에 걸쳐서 소위 금의 가격이 치솟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스당 1,500달러까지, 즉 5년 만에 온스당 1,5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금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할 것처럼 이제 보이죠. 자, 이제 내용 확인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런 경향이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이 되게 되면, 즉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느냐? 연말이 되게 되면 온스당 한 2,000달러 또 이상까지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역시나 계속 뭐겠습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번에 보시면 이러한 가격대는요, 뭐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냐? 바로 최고치에 접근하게 되는 거다. 1980년도에 소위 도달됐던, 즉 1980년도에 이루어지게 됐던 바로 그 최고치까지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위 뭐다? 금의 가격이 이제 높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번에 보시면 이렇게 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주된 원인은요, 바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이래요. 어떤 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보시면 result fro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result i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result in 같은 경우에는 원인, 결과로 가는 거지만 지금 전 result from은 결과와 원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이 결국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소위 어떤 이런 무역 전쟁, 즉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원인이 돼서 나오게 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런 것이 결국 뭐가 될 거냐? 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이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은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요, 올해 한 6.2% 정도
올라가게 될 거다, 증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잡았던 부분이 바로 뭐였습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 A, B, C는 다 뭐겠습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것들 또는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D는 금의 가격이 올라간 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누구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언급으로 지금 끝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금의 가격의 상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3번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로 가져야 될 거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요 꼭 무조건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또 주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주제나 중심 소재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문단 중간에 주제나 중심 소재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지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D번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맞지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답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심 소재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중심 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봐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중심 소재를 파악하시고 나서 중심 소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A 내용도 나와 있고 B 내용도 나와 있다면 A, B가 다 통합이 돼줘야 되지 A만 써서도 안 되고 B만 써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소위 흔한 어떤 오답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단편 상세 정보.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합적인 내용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내용을 딱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즉 뭐 예술의 각 범주에서는요, 소위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계층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 계층 구조라는 게 뭐냐? 소위 순위를 매겼다라는 거죠. 바로 뭐에 따라서 소위 어떤 이런 명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계층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계층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소재는 계층 구조, 예술 범주 내에서의 계층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계층 구조는요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소위 대형 어떤 예술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또 자세, 상세 설명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로 이 지배적인 어떤 유럽 예술 아카데미, 즉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바로 이 유럽 예술 아카데미에서는요. 소위 계층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순위를 매겼냐? 소위 그림, 회화 장르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계층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올라가게끔, 즉 뭐에서 출발해서 정물화에서 출발해서 동물화, 그 다음에 풍경화, 그 다음에 초상화, 역사화로 소위 올라가는 이런 어떤 계층 구조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보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계층 구조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 예술에는 소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계층 구조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내지는 지금처럼 소위 뭐겠습니까? 연결어적인 부분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실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또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문에 나와 있는 그냥 계층 구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갖다 써주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탭스는 패러프레이징 방식 쓰다 보니까 그 계층 구조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유럽 예술은요 지배되었습니다. 바로 뭐로 인해서 역사적인 인물의 묘사, 설명으로 지배되어진다. B번에 보시면 16세기에서 19세기의 예술가들은 바로 꽤나 영향력이 있었다. C번에 보시면 일부 예술 형태는요 여겨집니다. 더 중요하다라고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진다. D번에 보시면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은요 소위 산물이에요. 공식적인 어떤 이런 기관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예술 범주 내에서 바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계층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 중심 수지로 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다 보니까 계층 구조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바로 그 계층 구조를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부 예술 형태는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계층 구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문에서는 정확히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층 구조라는 표현을 그대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일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correct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뭐 절대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고 지문 내용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아니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로 할 거냐, 이건 이제 내 선택입니다. 단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때의 전제 요건은요, 지문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소위 이제 단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셔서 뜨문뜨문 해석이 되고 뜨문뜨문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셨을 때 시간이 사실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단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좀 덜 걸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또 지문에 또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correct 문제, 어차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거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어떤 유형의 문제보다도요, 이 correct 문제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으면 찾기가 쉽겠지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고 있다면 그거 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한 A, B, C, D 순서대로 또 정보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순서로 정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A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문 앞쪽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correct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 평소에 문제를 푸실 때 소위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간은요, 횡격막을 뭐에 연결시켜 주느냐? 위와 장에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특히나 고유명사, 횡격막이라든지 또는 위, 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얘 한번 찾아보죠. 자, 보니까 횡격막이라는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 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 단지 그것은, 간은 어디 위치가 되어 있느냐? 횡격막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근데 이 횡격막의 위치가 또 뭐냐? 위나 장이나 오른쪽 신장 위쪽에 있는 횡격막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A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위 횡격막을 위나 장에 연결시킨다라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B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간은요, 소위 지방을 축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어떤 지방이냐? 에너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을 축적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역시나 또 우리 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우리 또 지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저기 보니까 지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들 중에서는 바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소화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즉 담즙 분비를 통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부분이 또 있고, 간의 또 기능적인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냐? 신진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를 나름대로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소위 뭐겠습니까? 신진대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방을 축적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지방을 신진대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C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에 보시면 간은요, 몸에 있는 신장 중 하나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신장,
그리고 사실은 지금 A에 대한 거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미 벌써 봤습니다. 아까 우리 신장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C까지 확인될 수 있겠죠? 간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 횡격막이 지금 보니까 어디 있다는 거겠습니까? 위나 또는 장이나 또는 오른쪽 신장 위에 있는 횡격막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신장 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간은요, 소위 과도한 어떤 이런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근데 사실 보시면 이런 어떤 영양분에 대한 흡수적인 부분, 아까 보시면 영양분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단지 이런 것들 그냥 뭐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진대사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흡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A, B, C, D 순서대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보다도 이 correct 문제는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1지문 2문항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지문 2문항 문제는 무조건 먼저 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그렇죠.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지문 전체 다 보게 되면요. 우리 시간 부족해서 35문제 다 못 풉니다. 그래서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소위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먼저 우리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6번은 correct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고요. 7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위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앞쪽에 실전 문제로 23, 24, 25번에 해당되는 소위 단문으로 나오는 추론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 내용 읽고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되지만 1지문 2문항 문제에서는 사실은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론 문제 떴을 때는요.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을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내용 읽어가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초반 정보를 통해서 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사실은 지문 끝까지 가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사실 뭐다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7번의 추론, 그 다음에 6번의 correct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correct와 infer의 조합은 어떻게 보면 1지문 2문항 문제에서 사실 최악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correct 자체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 추론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 전체를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이런 조합으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른 문제 쪽에서 좀 시간을 좀 빼오는 부분도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우선 correct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엠포리움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표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 청구가 2주 내에 이루어진다면 소위 청구가 제출이 되어진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또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확인이 우선 먼저 가져야 될 거는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겁니다. 2주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우리가 봤더니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14일 내, 다시 말해 2주 안에 이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어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2주 내에 소위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위 보상이 가능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답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비디오 엠포리엄은요. 소위 자체 주소를 제공을 한다. 각 구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체 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 주소를 좀 보내준다면 내가 제품을 보내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구매 때마다 자체 주소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에 보시면 수리를 해준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추가금을 내게 되면 손상된 제품에 대한 수리를 해준다. 근데 아까 보시면 사실 뭐겠습니까? 14일 전에, 즉 2주 전에 청구가 된다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D번 같은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기 먼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스크 5는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마지막 에피소드, 즉 텔레비전 쇼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 비디오 엠포리엄은요. 팔고 있어요. 중고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C번에 보시면 The Friendly Fox Collector's Edition은 소위 희귀템입니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Abdul Safwat이라는 사람은 DVD를 할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내용을 읽어 가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날요. 제가요, 이거 구매했어요. 뭐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을 받자마자요. 보니까 확인을 한 거죠. 바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디스크 5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손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외부 케이스와 그다음에 포장 상태는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소위 어떤 이런 배달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취급이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바로 이런 손상은요, 누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전 주인에서 나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답이 끊어지게 되죠. 아, 이전 주인에서 나왔다는 걸 통해서 뭐다? 새 제품이 아니라 바로 어떤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 중고 제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답 나올 수 있습니다. 답 뭐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요, 우리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반드시 지문에 꼭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언급되어 있을 때는 먼저 보기를 먼저 확인하신 상태에서 내용 기억하시고 내용, 지문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좋은 문제 함께 했습니다.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